네, 코스피 지수는 4,200선을 넘겼고요. 코스닥도 910선을 넘기면서 코스닥도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천스탁을 향해 갈 수 있을지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투자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11월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4,200선까지 터치를 하고 있는데 11월장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한 달 전에 제가 예측한 것이 4,150까지 열어놨었는데 그걸 돌파했습니다. 아마 그거 추가적인 거는 이른바 깐부 치킨 미팅 이 효과가 추가된 효과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제가 예측한 이 정도로 아마 10월 마감하고 했을 것 같은데 좀 잘 가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아직 넘치고요. 보험 팔아가지고 주식시장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아직 확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유동성 장사가 지속된다면은 오케이죠. 그 다음에 관세 협상은 최악은 피했죠. 그것도 어느 정도 오케이. AI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버블인지 아닌지는 가보자. 이런 심사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오케이고, 그 다음에 한미 협상, 그 다음에 환율 이런 것도 특별히 이슈가 되고 있지 않고, 이제는 그 상법 개정 이런 거에 대한 마무리 작업이 필요한데, 마무리라기보다는 부동산 규제로 인한 자금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거 이거 여부에 따라 갖고 4,200을 올라가는 것이 더 가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그냥 섹터적으로 보면은 삼성 하이닉스가 오늘 주제 같은데 과연 얼마까지 더 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방점이라 봐요. 실제 주가가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올라온 거를 거의 대부분 한 60, 70%가 삼성하이닉스 두 종목이 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쉬면은 코스피도 쉬는 거죠. 그렇죠. 예, 물론 환율이 1,370, 80대면은 외국인이 더 들어오는 기세가 삼성하이닉스 말고 다른 쪽도 들어오기 때문에 더 치솟을 수 있는데 약간 과할 정도로 빠르게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철저히 거의 80%는 삼성하이닉스가 숨고르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 코스피 지수는 반도체 투톱이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따라 좀 움직일 것 같은데요.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거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코스닥도 힘을 낼 수 있다, 천스닥을 향해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코스닥에는 게 뭐가 있습니까? 2차 전지. 제약바이오도 가야 되고요. 2차 전지도 가야 그렇죠. 되고. 네. 소부장도 가야 되고. 네. 여기 말씀 가장 약한 고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면 결국은 소부장도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부장이 그 전에 지난 한 1, 2주 전에 미리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소부장이 다 가지 않죠? 대부분이 아마 조정받을 겁니다. 삼성 하이닉스로 더 몰리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꺼번에 갈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고요. 실적 대비했을 때 각도가 좀 가팔라요. 대부분의 소부장이. 그러면 그거는 쉰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2차 전지 많이 달렸죠? ESS인가 뭔가 해가지고. 네. 그것도 뭐 27년 거 땡겨서 PER 50배 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많이 달렸다. 한마디로 많이 달렸어요. 유일하게 덜 달린 게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 미국 대비했을 때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가 뚜렷해지면서 개별 종목의 라이선싱 아웃 같은 것이 뚜렷하면은 그거는 아직 여지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2차 전지, 그다음에 소부장,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있는데 두 개는 미리 갔고 하나는 덜 가서 룸이 있는데 금리 인하가 뚜렷해야 되고, 이렇게 본다면 상대적으로 힘이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보면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대장격인 알테오젠이 지금 6%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흐름까지 좀 면밀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지난 주말에 한국과 중국의 첫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장 초반에는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JYP를 비롯해서 엔터주가 좀 시세를 내주는가 싶더니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이에요. 네, 정상회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정상회담이 아니고 끝나고 나서 무슨 박진영 씨, 네. 그분하고 무슨 얘기하면서 좋은 얘기일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침에 올라갈 때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거 확인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게 안 따라가서 내가 못 먹는다? 다른 거 그동안 그 상간에 하이닉스 놓쳤잖아요. 그 상간에 네. 그 전력기 놓쳤죠. 그런 거에 부안해동 하면은 먹을 수도 있습니다만 물릴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거는 수그러들 때, 확인될 것 같을 때 덕담으로 나왔을 수도 있고, 전 모릅니다. 정확히. 누가 아나요? 거기서 맞는 박진영 씨는 정확히 아나요? 그분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알아요? 그분이 컨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기사에서 그렇게 흥분해서 하는 거 나왔을 때는, 네. 특히 장이 올라갔을 때는 이것까지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별로 안 오르는데 제가 지난주에 다른 방송에서 계속 나온 게 하이브를 추천드렸어요. 미중 관계없죠. 한중 관계없죠.
이건 지금 BTS 완전체 갖고 내년에 그 미국 포함해서 65에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매출이 1조 이상 붙는데 올해보다 그것만 가지고도 내년 매출이 4조가 넘는 거예요. 올해 2조 7천보다. 그거는 펀더멘털이 좋죠. 그렇다고 해서 어저께 올라간 사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보려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덜 간 종목이 그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그 화장품이 덜 갔어요. APR만 가는 게 아니죠. APR이 넘어가면은 그 밑에 이등주. 이등주도 하지만 성장률은 APR와 비슷한 달바 이런 게 꿈틀꿈틀하다 오늘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안 본 거 소외된 거 상대적으로 밀렸는데 여기저기 넘버가 나오는 걸 해야지 그런 테마 중심으로 해서는 그날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날 5% 올라갈 때 들어가갖고 3% 먹었다가 그 다음날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되지 않은 거 하지 마시고 네. 오늘 보세요. 그 지금 빠지고 약간 고통받는데 그 효성중호 같은 거 실적이 그 금요일에 엄청 잘 나왔죠. 네. 무려 30% 이상 잘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도 10몇 프로 가서 목표 주가하고 거의 붙으면은 그때 따라하면 늦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효성중업 사는 거는 지난주 나왔을 때 LS일렉트릭이나 현대일렉트릭이 실적 잘 나와서 주가가 갈 때 그걸 보면서 효성도 그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저께 금요일 날 하기 전에 미리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오늘 와가지고 목표 주가 300만 원 나오는데 오늘 10% 올라갈 때 따라간다? 그건 단기 고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건 너무 리스키하다는 거죠. 그런 패턴이면 4,200이 아니고 4,300에서 또 물린다. 이제는 철저하게 기존에 갖고 있는 포트는 괜찮은데 안 갖고 있는 돈을 들어왔을 때 그 종목을 내가 진짜 내 피 같은 돈을 어떻게 투자할 것이라는 것은 상당히 재지 않으면 물릴 가능성이 거의 한 70%입니다. 네,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실적 측면도 좀 면밀하게 확인을 하고 들어가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죠. 전거래일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에서 1조 넘는 물량을 사들였고요. 오늘은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좀 떠받들고 있습니다. 개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의 앞으로의 수급 동향과 함께 개인의 매수세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철저하게 넘버가 나오고 네. 내러티브가 확실한 종목만 외국인이 살 겁니다. 환율이 1370, 60으로 안 가면 외국인이 무식하게 사진 않아요. 여태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런 쪽이잖아요. 그런 쪽은 넘버가 가면 되는데 오늘도 하이닉스가 일부 100만 원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라긴 했는데 나올 수도 있어요. 이익이 한 70조, 80조 나오면 EPS 8만 원 곱하기 10배 하면 80만 원까지 부르는 거는 사실은 제가 애널리스트 한 경험상 그 정도 부르는 게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100만 원 나온 리포트가 있다는데 기분 갖고 계신 분 좋고 오늘도 사서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100만 원 나온 리포트가 기존에 다른 애널리스트 지난주 많이 오른 7, 80만 원 부른 애널리스트 리포트하고 이익의 전망이랄까 아니면 새로운 내러티브가 붙었는지 똑같은 얘기를 마구 지르는 성격이 혹시 들어갔는지는 침착히 보실 필요가 있죠. 근데 이 순간에 그걸 제대로 침착히 갖다서 발려서 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지금 100만 원 리포트하고 80만 원 이하 리포트하고 이익의 전망치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을 다시 한번 따라가 보면 10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였고 반면에 하이닉스를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하이닉스가 그동안에 삼성전자보다 아웃퍼폼을 했기 때문인데 이렇게 엇갈린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가 궁금하고요. 반도체 투톱에 대한 투자 전략 여전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외국인이 지분이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금요일까지 52.6% 삼성에 대한 게 네. 하이닉스에 대한 건 54.3. 약간 하이닉스보다 하이닉스가 좀 많죠. 그러니까 그 키 맞추기 게임이 있었을 수 있다. 깐부치킨까지. 그런데 깐부치킨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오늘 아까 실적 100만 원 말고 삼성전자한테 그 로봇 관련해서 제슨 토르 거기에 대한 무슨 파운드를 준다는 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HBM4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HBM4는 하이닉스가 메이저 플레이어다. 1등이라는 얘기죠. 1등이라는 게 엔비디아한테 핵심이다. 삼성도 끌고 가야 된다. 삼성도 올라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균형을 잡힌 얘기를 엔비디아가 하고 있죠. 그게 맞는 얘기죠. 하이닉스가 지금 제품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데 삼성전자가 HBM4 한다고 해서 그게 뒤바뀌는 건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다 쇼티지예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둘 다 가는 거죠. 밸류에이션이 금요일 기준으로 하이닉스가 애널리스트 7, 80조 기준입니다. 오늘 100만 원 부른 친구 말고 그게 7.45배 됩니다. PER. 삼성전자가 지금 11배 중반 정도 됩니다. 어느 게 더 싸요? 그 물어보셔야죠. 11.5배하고 7.5배가 뭐가 더 싸냐고요. ROE가 삼성전자가 15%, 하이닉스가 40%. 이게 컨센서스 이익이에요. 그럼 뭐가 더 싼지는 볼 수 있겠고 수급이 단지 하이닉스가 미리 갔기 때문에 언제든지 5, 6% 올라가다가 언제든지 3, 4% 빠질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엔비디아 효과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이 먼저였지만은 실질적으로 넘버 자체는 삼성보다 하이닉스가 먼저다 이런 거기 때문에 굳이 둘이 싸움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둘 다 합해서 마켓 시총 비중이 30-40% 넘어가는데 아마도 하이닉스에 대한 시총이 10% 넘어갈 때 아마 기관들이 사는 게 아마 한도가 있었을 텐데 그걸 풀어주면은 기관들이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파는데 기관과 개인들이 사면은 하이닉스가 실제 60만 원 넘은 상태가 바로 빠질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드는데 100만 원 목표 주가를 향해서 그래서 오늘 온갖 돈을 해서 가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무리 좋아도 효성중공업도 목표 주가 300만 원 나왔을 때 280만 원 쫓아가는 240만 원 쫓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한번 숨고르기가 필요하다. 어쨌든 흐름상으로는 슈퍼 사이클이라는 얘기는 아직은 안 하지만 슈퍼 사이클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죠. 슈퍼 사이클 뭐냐면 3년 연속 이익이 엄청 좋은 거예요. 내년도 80조, 90조가 또 중요하지만은 내후년도에도 거기서 더 올라가면은 슈퍼 사이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그동안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오늘 목표 주가 100만 원 리포트까지 나왔습니다. 슈퍼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 그 선상에 서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출연해 주셨을 때 반도체 투톱은 물론이고 소부장도 강조해 주셨죠. 소부장이 그동안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 안에서 옥석을 잘 가려야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시각이신데요. 소부장 어떤 전략 주실까요? 지난 한 달 동안에 코스피가 오늘 말고 20% 올랐어요. 정확히 10월 달에. 소부장 여러 가지 있으니까 AI 반도체 장비 중심으로는 한 29%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시장보다 아웃퍼가 맞죠. 근데 이게 온도차가 큽니다. 오늘도 빠지고 있는데 HBM 대장수란 한미 반도체, 하나비전은 오늘도 빠지죠. 왜요?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뻔한 스토리가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저께 금요일도 좀 안 좋았고 오늘도 많이 빠지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PCB가 가장 좋거든요. PCB가 좋다고 지난주 내내 얘기했어요. 두산, 이수페타시스, 대덕, 심텍 있는데 다 똑같이 갖고 있지 않죠. 올라가는 각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괴리가 한 10% 안짝으로 오면 일단 내가 좀 타이밍을 좀 늦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 온도 차를 느껴야 된다. 각도는 삼성 하이닉스가 빠지지 않는데 얘네 주가들이 전체적으로 다 삼성 하이닉스가 5% 하는데 우리 그 소부장이 전체적으로 5% 10% 거꾸로 계속 간다? 이럴 수는 없지만은 문제는 이제 삼성 하이닉스만큼 계속 갈지 되는 종목은 10개가 있잖아요. 소부장이 10개 중에서 내가 봤을 때 이제 2개밖에 없어요. 8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주 세지 않으면 계속 간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네. 10개에서 2개, 잘하면 3개 정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저먼트, 넘버하고 밸류에이션하고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하고 최근에 올라온 각도가 시장부터 얼땠는가, 그러면 이게 잠깐 쉴 때인가 이런 걸 철저히 해야지 가는 거다. 그나마 제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좋았던 거, 목표 주가 하기 전까지는 좋았던 건 두산하고 인프라. 두산하고 이수페타시스. 이게 이제 왜냐면은 삼성 하이닉스 경쟁하고 관계없이 엔비디아하고 구글에 다 다이렉트로 가거든요. 근데 이 주가들도 사실 목표 주가 거의 왔기 때문에 들어가는 타이밍에 대해서는 그 하루하루도 너무 흥분하면은 물릴 수 있다는 걸 거의 한 80% 확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 시장의 관심은 반도체에 계속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강하게 끌어줘야만 소부장도 움직이기 때문에 소부장 안에서는 선별적인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M7 안에서 6곳이 실적 발표를 했고 이제 엔비디아만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고 또 반도체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1월장 시장 투자 전략 전반적으로 좀 세워주실까요? 일단 환율만 만약에 도움이 네. 되면은 좀 더 갈 수도 있겠죠. 시장에서 얘기한 4,500 이렇게까지도 미리 갈 수도 있는데 조금은 이젠 각도는 조심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장이 진짜 좋잖아요. 계속 좋잖아요. 그럼 증권주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에 의한 유동성이 추가된다면은 아마 키움도 좋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더 똑똑하고 더 분석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좀 더 큰 주식, 뭐 삼성이라든지 뭐 한국금융이라든지 미래에셋 이런 식으로 증권주에 대한 매기가 올 수 있어요. 지난달에 10월 달에도 증권주의 거래 금액이요 50% 늘었어요. 그 전달보다도. 그리고 외탁금이 이제 85조가 되고 있고 신용장구가 아주 세지 않기 때문에 그 개인 투자가의 유동성에 의한 거는 완전히 오버된 것 같지 않고 그것이 증권주의 여지를 조금 남아들지 않을까. 이 정도를 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증권주의 실적, 증권주의 상승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김장결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